굿모닝 충청 독자 여러분, 그리고 대전 시민을 비롯한 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굿모닝 충청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김갑수입니다. 저희 굿모닝 충청이 대전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명쾌한 분석, 즉 대의명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의원은 기초광역단체장 못지않게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그 활약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굿모닝 충청은 대의명분을 통해서 대전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예능감을 살펴봄으로써 145만 대전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이신 국민의힘 박종선 의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제가 의원님에 대한 나름대로 조사를 좀 해왔는데요. 혹시 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끝나고 나서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를 아주 철저히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성중을 졸업하셨고 그리고 공주고에서 유성고로 전학을 하셔서 유성고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남대학교 졸업하셨고 국민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그리고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박사 과정을 수료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좀 경력이 굉장히 화려한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대전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장을 맡고 계시군요. 굉장히 중책을 맡고 계시고 그리고 뭐 쭉 차례대로 차례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쭉 말씀드리면 국민신당 유성지구당 위원장을 역임하셨고요. 자유선진당 과거에 충청기반정당이었죠. 창당 준비위원을 역임하셨고요. 국회 입법보좌관 그리고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제6대 대전시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6대 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지내셨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민방위 안보교육 강사와 국가보훈처 나라상은 전문 교수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을 좀 하셨군요. 수상 이력도 굉장히 화려하네요. 얘기 말씀드리면 2022년에 대한민국 의정대상 최고광역의원상을 수상하셨고요. 2022년에는 대전시의회 출입 정치부 기자들이 선정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5회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연맹 선정 유권자 의정대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의정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재난대피용 방역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한복 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 등 13건을 발의해서 11건을 원안 가결시키셨군요. 그리고 5분 발언도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정쟁 중단 및 수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 이런 것을 포함해서 총 5건을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또한 시정 질문도 국가산단 지정과 관련해서 그리고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개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 5건 시정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굉장히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해오셨군요. 글쎄 하고 보니까 열심히 했네요. 예. 먼저 본격적인 질문을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소개해 드렸는데 국민신당 유성지구당 위원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제가 기억하는 1997년 대선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 당시 이인재 대선 후보 그야말로 돌풍의 주인공이었었는데 그러면 정치 문 계기가 이인재 후보와의 연관성인가요? 어떤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국회의회감 14대 마련 무렵에 14대 대전의 모 정치인 국회의원의 인턴 비서로 정계에 발을 들여놔서 그 이후에 자민련이 15대 때 창당이 됐습니다. 15대 전에 그 당시에 홍선기 대전 광역시장 그 당에서 수행비서로 제가 발탁이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시장 후보 수행비서를 한 1년 정도 했었죠. 그때가 제가 32 정도 나이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 자민련 국회의원의 입법보좌관으로 15대 국회 같이 입성을 했죠. 그래서 15대 국회 3년 정도 지난 이후에 이인재 의원이 대선에 출마했던 국민신당으로 이인재 후보가 대통령에 출마를 하고 그 이후에 저는 국민신당 유성 지구당에 당시 이만섭 총재로 하여금 지구당 조직책을 임명받고 창당대를 거쳐서 지구당 위원장에 선출이 됐습니다. 당시 나이가 제가 38이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국회의원 자격을
일시적으로는 확보했었던 거죠. 아, 그러시군요. 예. 지금 정치 어떻게 보면 뭐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뼈가 굉장히 굵으시군요. 대전에서. 글쎄 아시다시피 뭐 저 국회의원 두 번 출마를 했었고 한 번은 공천이 안 됐었고 경선에서 뭐 2등을 했는데 탈락이 됐고 구청장도 역시 뭐 출마했던 전력이 있고요. 그리고 뭐 시의원도 4번 출마했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수막을 토탈해서 8번 붙였습니다. 유성에서. 아마 역대 시의원 중에서도 현수막을 제일 많이 붙인 데가 아마 의원일 겁니다. 그러니까 벽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동안의 의정 활동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뭐 다양한 뭐 의정 활동, 조례 발의, 우분 발언, 뭐 시정 질문 이런 것들 해오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이제 한복 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 가결시키신 것인데요. 보니까 뭐 그 한복을 직접 입으시고 상임위에 출석하신 모습도 보셨는데요. 확인하는데요. 한복에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요 뒷산 요게 아, 예. 이게 저 충주박씨 선산이에요. 저쪽 도솔산 그러시군요. 전 예. 일원이. 예, 그래서 저쪽에 보면은 저 충주박씨 제실집도 있는데 그러시군요. 제가 거기 참의고의 19대 손 저 변동 제실집이 아마 등산로 중간에 시민들이 많이 봤을 겁니다. 그 네, 이후에 제가 충주박씨 13대 조 할아버지가 천추공 중추부사인데 벼슬을 지내셨는데 거기서부터 제가 종손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제를 아버지하고 모실 때 한복을 입고 제를 지냈고 아버지가 이제 이른 나이에 저 생을 마감하시고 그 이후에 제가 20대 후반부터 그 시제를 모신다든지 종가에 위협을 받을 때 늘 한복을 이렇게 입어왔어요.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저는 이 한복을 입다 보니까 이 한복의 이 소중함이라고 할지 이런 것들 좀 알게 됐고 그리고 요즘 한복들을 많이 안 입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한복을 좀 입어서 우리 한민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같은 것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복의 우수성, 또 한복의 아름다움 같은 걸 좀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우리 시에서 한복 입기를 적극 좀 독려하고 장려를 좀 해서 특히 젊은 층들이 한복을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아까 모두의 이제 정치의 뼈가 굵을 뿐만이 아니라 집안 자체도 뼈가 좀 굵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지난 1월이었죠. 5분 발언을 통해서 대전시 금산군 통합에 대한 이슈를 던지셨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뭐 한편으로는 뭐 충남도는 여전히 조금 약간 반대 기류가 강한 편이고요. 그 필요성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이 금산이 지금 거의 공동화 현상이에요. 인구가 뭐 2만 몇 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땅은 대전보다 더 넓습니다. 네. 그런데 대전이 지금 포화 상태예요, 땅이. 그리고 지금 국가산업단지를 한다고 교촌동에 지금 약 160만 평 정도 확보를 했는데 그거 말고 또 이장우 시장의 공약 사안 중에 하나가 이런 그 벤처 직접 시설 단지를 500만 평을 임기 내에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했어요. 네. 뭐 그 공약을 떠나서 말이죠. 이 대전이 앞으로 발전이 확산일로에 놓여 있는데 발전하려고 한다면은 그 토지나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이 대전에 없어요. 대전에 이미 포화 상태인가요? 포화 상태죠. 그래서 금산군에 있는 아시다시피 복수동 지역만 넘어가 바로 금산이니까. 땅이 쫙 금산군 행정구역상으로 금산군이 쫙 있고 금산군의 저쪽 공단 지역에 보면 지금 그 빈 공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게 통폐합이 됨으로 인해서 금산은 공동화 현상을 좀 면할 수가 있고 대전은 이런 산업시설이라든지 얼전 발전 대안을 또 더 심도 있게 모색할 수가 있고 말이죠. 네. 그래서 양 지자체가 같이 살 수 있는 대안이 이 통합 위에는 대안이 없다. 네. 그런데 이제 충남도에서는 아무래도 저 지방자치단체를 하나 뺏기니까 싫어하겠죠. 앞으로 그런 노력들은 계속 하시겠네요, 의원님 입장에서는요.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의원님 지역구가 유성구 1입니다. 뭐 동영으로는 진잠동, 원흥신동, 학하동, 상대동 이런 부분들인데 뭐 지역에 어떤 현안들이 있고 그 해법은 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좀 개원한 그 해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구대의회 개헌한 구대의회 다음에. 개헌한 이후에 9월 임시회 때
제가 대전 시립정신병원 네네. 그 아주 그 흉물화되어 있고 네네. 그 정말 황폐화되어 있는 그 정신병원에 지금 시대가 이렇게 엄청나게 변화가 돼 있는데 온당치가 못하다. 시립정신병원도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인근에 이제 예전에는 거기가 외곽 지역이 있고 산속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학하동 지역이 다운타운이 다 형성이 돼 있고 주택가가 다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인근에 지금 그 아파트가 아주 치수가 올라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시립정신병원 옆에 바로 그 좀 지금 아파트가 새로 건립 중에 있고 그래서 이것은 언젠가는 큰 민원이 발생이 될 것이고 이것은 언젠가는 이전이 돼야 된다. 그래 이전의 필요성을 내가 당연히 설명을 했었고. 네. 시립정신병원. 그리고 시립정신병원도 조례를 개정해서 명칭을 제가, 바꾸셨죠. 네. 대전 온마음병원으로 제가 명칭을 개정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시에서 여론조사 같은 건 시에서 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이 이름을 선정하고 그 조례를 개정한 것은 시장께서도 저한테 좀 그 이름을 하셔서 이건 박종선 의원이 단초를 제공한 거기 때문에 박종선 의원이 조례가 맞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개정을 한 것이고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 바로 인근에 또 국가산업단지가 168명 하겠다고 지금 나라에서 결정이 났잖아요. 그걸 조숙한 시일 안에 확실히 이 단초를 껴가지고 출발하게끔 만들어야 될 책임. 지역이 대전에 제일 큰 이 프로젝트가 전부 제 지역이 있어요. 서남부 스포츠다운 하계 유니버시아들. 여기 지금 이거 공기가 부족해서 못할 것 같다는 것도 제가 얘기했고 대책을 강구했고 지금 그래서 아마 금년 5월부터 보상 이 계획이 착수가 될 겁니다. 이것도 제가 의정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 계속적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이것도 지금 조속히 가게 돼 있고 또한 이지구 또 이게 걸린 문제가 그 단지가 거기서 꽤 커요. 아파트가 지금 몇만 세대인데 이것도 지금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가게 해야지 국가산업단지 인근 서남부 스포츠단 인근이 지금 아시겠지만 모건대학교 그쪽으로 황폐가 되어 있고 아주 흉물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지구를 빨리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저것도 또 제 지역이에요. 그 교촌동에 그 교도소 이전 문제. 이것도 큰 핵심 지금 그렇죠. 그 현안이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아마 대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전부 제 지역구에 다 몰려 있습니다.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웬만한 현안들은 다 그 의원님 지역구에 있군요. 네,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은 대전시의 박종선 의원님을 만나보고 계십니다. 이어서 잠깐 굿모닝 충청 대의명분의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솔직 듣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혹시 뽑기 잘하시나요? 뽑기 서툴러요. 진짜 제가 별 운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대의명분의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순서인데요. 여기서 총 3개를 차례로 뽑아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걸 읽어드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절대 숨김없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긴장되는데. 잘 먼저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약간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뀌긴 했는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이후에 새로운 지도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어떻게 꾸릴 것이냐가 굉장히 관심사잖아요. 새로운 지도부가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새로운 지도부들에게 제안하고 싶다, 요구하고 싶다 이런 게 혹시 의원님 있을까요?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지도부. 직언할 수 있는 지도부 중요하군요. 민심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지도부. 네. 용산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비서실장. 그분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잘 압니다만은 아주 소신 있고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분이시고 정무적인 감각이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원내대표가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내대표가 뭐 윤핵관이든 뭐 가신이든 그분들 중에서도 또 직언을 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 지도부가 이제 민심을 저대로 읽어서 이 대통령께 보고하고 대통령으로서 판단을 잘 할 수 있게 해가지고 다시 차기 2년 후에 있는 지방선거 승리하고 그다음에 정권 재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 민심을 잘 읽어서 정책에 반영하고 민심을 등에 업고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도부는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지도부가 돼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의원님이 직언을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직언을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국회의원도 못 되고 국회의원도 못 됐어요.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뽑아주시죠. 이거 긴장되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 까방권이라고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까임 방지권이라고 굿모닝 충청이 혹시 의원님이 비판할 일이 있으면 한번 방지해드리는 일종의 넘어가는 그런 티켓권으로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뽑으신 겁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뽑아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장우 대전시장의 시정 운영을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다? 저는 100점 만점에 거의 100점을 다 드리고 싶은데 이유는 자, 예. 제가 대전에서 아마 지금 의원 중에서는 저 관계를 맺은 지 제일 오래됐을 거고 아, 그러시군요. 국회에서 있을 때 보좌관 가족 모임도 오랫동안 같이 했고 같이 그때는 부자진이었군요. 그리고 그분의 성장 배경이나 또 그분께서도 저의 성장 배경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뵀을 때나 직접적으로 뵀을 때나 제가 늘 존경스럽고 때로는 어려워요. 같이 과거에 제가 30대 초반 31, 2 그 나이 때 뵈서 지금 약 30여 년이 됐는데 제가 여러 가지 가서 체근도 하고 뭐 이렇게 좋은 이런 어떤 신뢰관계를 이렇게 쌓아왔는데 이장우 시장은 자기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추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그간에 저 민주당 정권 8년 동안 하지 못했던 거, 손도 대지 못했던 거,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은 유성 저 복합 터미널 문제 해결했죠. 또 국가산업단지 끌어들여다 이거 만들죠. 대전에 이게 인류 경제도시 만드는 큰 밑거름을 만들어낸 것이고, 보문산 그 낙화돼가지고 엉망진창인 것을 보문산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금 큰 거 만들어 나오고 있고, 또 자연휴양림 만들어 놓고, 또 트램 같은 거 지금 급속도로 추진해서 만들어 놓고 있죠. 그리고 공약한 것이 거의 90% 이상 척척척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신뢰하는 시장이다. 그래서 저는 그 시의회에서 제가 비판하고 비평할 건 하고 감시와 견제해서 일선에 나서지만은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야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시장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이 국가산업단지만 원한대로 추진이 된다. 그리고 의회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제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정신병원 이전하는 거. 한다고 시정 질의 때 하겠습니까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했던 것을 옳다고 하니까 의회를 존중해서 추진을 의원들의 손을 들어주고 의회를 존중해주는 의회주의자시고 또 공무원들한테 이분은 뭐 행정도 해봤지 않습니까? 행정, 정치 두루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에서 논쟁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항상 존경하고 그렇게 해서 30여 년간을 그분께서도 저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저 또한 존경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건 인간적인 관계고 실제 시정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봤을 때는 그동안 8년간 아니 그 전에 12년간 16년간 못했던 걸 이 양반이 지금 인류 경제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을 다 완성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0점을 주는 겁니다. 100점을 주신 분은 제가 볼 땐 처음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100점. 그만큼 후한 점수. 이런 시장이 지금까지 나온 전례가 없어요. 아니 미리 전임 시장 4년간 뭘 했습니까 지금? 엉망진창으로 시정을 이끌어 왔어요. 그 전임 시장 4년은 범죄자로서 그 선거법 위반 범죄자로서 시정을 그냥 시정에 임해보지도 않고 그냥 낙마해버렸고. 시장다운 시장이 그야말로 지금 처음 나온 겁니다.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뭐 저거 잘 보이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요.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워낙 뭐 이장우 시장에 대한 추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정치를 일찍 시작하셨고, 뭐 아까 이제 벽보만 8번 붙이셨다고 하셨으면 나름대로 이제 뭐 시의원에만 그치지는 않는 거 아니냐. 앞으로 좀 더 다른 목표를 갖고 계신 거 아니냐. 이런 시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아주 쉽죠. 제가 국회를 공부를 했고 나란 일 하고 싶죠. 나란 일 하고 싶다고 해서 국장님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60대 초반줄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시의원 2번 봉직했고 또 기회가 주어지면 또 지방 정치를 위해서 또 뭐랄까 지금 현재 고민 중에는 있습니다만은. 또 유성에 이렇게 유성을 고향을 둔 이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온천으로서의 명예가 이렇게 급속도로 추락하고 온천 관광지로서 위상이 이렇게 추락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유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휘자가 돼서 한번 지휘를 해보고 싶은 욕심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이게 유성이라는 특수성이 붙여서 그냥 안타까운 생각만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러시군요. 어쨌든 뭐 목표가 없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아니 기회가 주어지면 다 하고 싶던데 그거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시군요. 뭐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의원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구대의회 임기의 반환점을 노리게 됩니다. 남은 2년 동안 어떤 의정 활동을 보여주고 싶은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 지방의 의원은 의원 자체로도 영광이고 145만 개개인이 입법기관이기도 하지만 145만 시민 대표입니다. 이 자리가 저는 오늘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감투 욕심이 있으니까 의원에 출마해서 뭐 의원직은 유지를 합니다만은 저는 뭐 감투 욕심을 내 가지고 의원 본연의 그 입지나 자세를 잃어버리고 싶은 게 추구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후배들에게도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거 감투를 썼다고 해서 직책을 지냈다고 해서 의정활동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그 본인의 영광일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평의원으로서 의정활동 예산 심의 잘하고 사업에 대한 심의 잘해서 견제 감시견으로 충실할 때 의원의 본분을 다 지키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의장이라는 감투로 봤을 때는 제가 가장 선임 의원입니다. 지금 최고 선임이에요. 6대 때 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그리고 재선 의원 2명도 7대 후배입니다. 그 두 사람도.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초선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떨어보지 않고 이번에 그냥 정치권에 시의회에 입성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것은 나는 고통을 저는 엄청나게 받아오면서 이 자리를 왔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얼마나 허무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장을 하고 싶은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145만 대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여론을 등에 업은 여론 수렴기관으로서 시민을 위한 대의 정치를 누가 잘 리드하고 지휘를 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 봐야 된다. 그것이 의장인 선결적인 조건이고 집행기관과의 견제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식견과 모든 이런 능력을 다 골고루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의회를 반듯하게 반석 위에 올려놓으시든 위상 정립을 할 수 있는 마인드라든지 객관적인 사고가 지배하게 돼야 된다. 이것이 의장 선출의 첫 번째 대의 명분입니다. 그냥 대의 명분. 예,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대전 시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의회에서 부대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종선 의원입니다. 저희 대전광역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시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후반기 일정은 정말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복리 정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기관 대전시가 잘못하는 부분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서슴지 않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특히 여러 시민들이 내는 이 세금을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저 역시 하루하루 이 의정활동에 정말 시민 복로에 우선순위가 뭔지를 찾아서 정말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하겠다는 그런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대의 명분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님을 만나봤습니다. 오랜 정치 경험에서 나오는 경륜과 함께 대전시, 특히 유성지역 주요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